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숫자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44조 원. 이게 뭐냐면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팔아치운 금액입니다. 역대 최대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같은 외국인들이 코스닥에는 역대 최대로 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전이 새벽 6시부터 가능해지는 24시간 거래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AI가 불러온 2차 전지 슈퍼사이클 이야기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역대급 매도와 매수, 이 엇갈린 수급 이야기인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29일까지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44조 7,15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요. 종전 기록이 올해 3월에 35조 7,477억 원이었거든요. 그걸 2달 만에 훌쩍 넘어선 거예요. 한 달 만에 44조면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약 2조 원씩 팔아치운 셈이에요. 더 놀라운 건 연속 매도 기록인데요. 외국인은 5월 7일부터 29일까지 무려 16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어요. 이게 언제 이후로 처음이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17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 처음이에요. 거의 17년 만의 기록인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뭘 이렇게 많이 팔았느냐? 답은 반도체입니다. SK하이닉스가 20조 7,160억 원으로 순매도 1위, 삼성전자가 16조 270억 원으로 2위를 기록했어요. 이 두 종목만 합치면 36조 7,430억 원인데 코스피 전체 순매도액의 약 82%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사실상 외국인들의 매도는 반도체 차익 실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치우느냐 하는 건데요. 올해 코스피 상승률이 101%에 달합니다. 연초 대비 2배 넘게 오른 거예요. 삼성전자는 164%, SK하이닉스는 무려 258% 급등했거든요. 이 정도면 수익 실현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여기에 반도체 업황 피크아웃 우려도 있어요. 피크아웃이 뭐냐면 실적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뜻인데요. 반도체 업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슬슬 고점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깔려 있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롤러코스터가 꼭대기에 올라가면 내려올 일만 남았다고 걱정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를 팔면서 코스닥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돈을 넣었어요. 5월 코스닥 순매수액이 2조 8,370억 원인데 2023년 7월의 기존 기록 2조 7,923억 원을 넘어선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건지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최근 출범한 국민성장펀드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국민자금 6천억 원과 재정 1,200억 원을 합쳐서 모펀드를 만들고 이걸 10개의 자펀드에 나누어서 투자하는 구조예요. 핵심은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사 같은 혁신 기업의 투자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정책적 지원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거죠. 실제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코스닥 종목은 파두로 4,370억 원 순매수했고요. 에코프로비엠 1,550억 원, ABL바이오 1,250억 원, 이오테크닉스 1,210억 원 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개인은 같은 기간 코스피에서 35조 940억 원을 순매수하며 역대 최대 매수세를 보였어요. 한마디로 외국인이 팔면 개인이 받는 구조가 된 건데요.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이에 대해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어요. 과거에는 코스피의 장기 방향성을 외국인 수급이 좌우했는데 올해 2월 이후 코스피가 57% 상승하는 동안 외국인은 100조 원 가까이 순매도했다는 거예요. 즉, 외국인이 팔아도 시장이 오르는 과거와는 다른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반도체주 쏠림 현상인데요. 반도체 업종 비중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글로벌 반도체 종목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코스피 전체가 출렁일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 바구니에 계란을 너무 많이 담은 상태라서 바구니가 흔들리면 깨지는 계란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 조정이 발생하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이번 외국인 수급 변화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요. 외국인이 대형 반도체주를 팔고 코스닥 중소형주를 사들이는 건 일종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에요.
코스피 대형주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스닥 혁신 기업으로 갈아타는 전략인 거죠. 이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투자 대상이 넓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올해 코스닥 시장에는 바이오, 2차 전지 소재, 로봇, AI 관련 기업들이 속속 상장하면서 투자 매력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전, 이제 새벽에도 됩니다. 24시간 거래 시대가 열려요. 서울 외환시장 운영협의회가 지난 29일 총회를 열고 원달러 거래를 주 5일 24시간 체제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시행일은 7월 6일입니다. 현재 원달러 거래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예요. 이게 7월부터는 대폭 확대되는데요. 뉴욕 서머타임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새벽 2시 이후에는 환전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뉴욕이나 런던 시장은 그 시간에도 열려 있잖아요. 그 사이에 환율이 크게 움직이면 우리나라 투자자나 수출입 기업들은 속수무책이었던 거예요. 비유하자면 다른 나라 선수들은 24시간 경기를 하는데 우리만 밤에는 벤치에 앉아 있었던 셈이에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주말과 1월 1일만 제외하면 모든 날에 원달러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추석이든 설날이든 거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외 시장은 우리나라 공휴일에도 돌아가거든요. 예를 들어 추석 연휴 중에 미국에서 갑자기 금리 결정이 나오면 환율이 급변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연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동안 환율 변동 리스크를 고스란히 안고 있었던 거죠. 앞으로는 그런 공백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만 결제는 은행 영업일에 처리하기로 했어요. 거래는 실시간으로 하되 정산은 은행 문 열린 날에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 예를 들어 원화 대 유로, 원화 대 엔화 거래. 시간은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으로 유지됩니다. 24시간 확대는 원달러 거래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직접적인 건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에요. 미국 주식 사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거래 시간 맞춰서 환전해야 했거든요. 앞으로는 미국 장이 열리는 시간에 바로 환전해서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수출입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바이어와 밤에 계약하면서 바로 환율 해지를 걸 수 있게 되는 거죠. 외시업은 이번 조치로 거래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 유동성이 높아지고, 유동성이 높아지면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의 차이, 즉 스프레드가 좁아지거든요. 스프레드가 좁아지면 환전할 때 손해보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 기준율 산정 방식도 바뀔 예정이에요. 현행 MAR 방식에서 TWAP, 시간가중 평균 환율 방식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건 24시간 거래에 맞게 환율의 기준점도 새로 잡겠다는 뜻이에요. 외환당국은 6월 중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한국이 원달러 24시간 거래를 시작하면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원화의 위상도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원환하는 거래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국제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불편했거든요. 24시간 거래가 되면 원화 표시 자산의 매력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이미 2024년부터 N달러 24시간 거래를 시행하고 있고요. 싱가포르도 주요 통화 24시간 거래를 지원하고 있어요. 한국이 이 대열에 합류하면서 아시아 주요 외환 시장으로서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뉴스입니다. 2차 전지, AI가 부른 슈퍼사이클 이야기예요.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AI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챗GPT 같은 AI 서비스 하나 돌리는데 전력이 엄청나게 들어요. 구글 검색 한 번 하는데 드는 전력의 약 10배가 AI 질문 한 번에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어요.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후죽순 건설되고 있으니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건 당연한 거죠. 여기서 ESS가 등장합니다.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쉽게 말하면 거대한 배터리예요. 전기를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장치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인데 전력망에 문제가 생기면 ESS가 백업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스마트폰의 보조 배터리 같은 건데 규모가 건물 하나 크기인 거죠. 숫자로 보면 더 실감이 나는데요. 글로벌 ESS 배터리 수요가 2024년 230GWh에서 2026년 359GWh로 56%나 증가할 전망이에요. 전년 대비 33% 이상 성장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전기차 배터리 수요와는 별개의 새로운 성장축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2차 전지 업계가 한동안 힘들었잖아요.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로 주가도 많이 빠졌었고 업황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ESS라는 새로운 수요처가 등장하면서 판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K배터리 3사, 즉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1분기 적자를 털고 하반기 흑자 전환이 전망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 ESS는 특히 중요한데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요. 태양광은 낮에만, 풍력은 바람 불 때만 전기를 만들잖아요. 이 전기를 ESS에 저장해뒀다가 밤이나 바람 안 부는 날에 쓰는 거예요.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의 급격한 전력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대규모 배터리 저장 시스템 구축이 사실상 필수가 된 거죠. 우리 생활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ESS 수요가 늘어나면 배터리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거든요.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면 전기차 가격도 내려가고 가정용 ESS도 보급이 확대될 수 있어요. 이미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가정용 ESS를 설치해서 낮에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밤에 쓰는 가구가 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2026년을 2차 전지 슈퍼사이클 재진입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슈퍼사이클이 뭐냐면 수요가 공급을 압도적으로 초과하면서 장기적으로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올라가는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전기차에 이어 ESS,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나 각형 배터리 같은 새로운 폼팩터까지 더해지면서 2차 전지 산업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뉴스를 정리해보면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역대급으로 팔면서도 코스닥에는 역대급으로 사들이고 있고요. 원달러 거래는 24시간 체제로 바뀌면서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고요. AI가 이끄는 2차 전지 ESS 수요 폭발은 한국 배터리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한국 자본시장과 산업이 동시에 체질 변화를 겪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 변화의 흐름을 잘 읽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코노 클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